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2019년 여름을 장식했던 일본 불매운동 테마. 2020년에도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기술적 반등은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자세한 내용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3대 불매운동 테마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성통상, 의류 부분이죠. 그리고 문구류 부분에 모나미, 세 번째로는 하이트 진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으뜸인 거는 술입니다. 술. 의식주 중에서 의류와 관련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신성통상, 얘는 탑10이죠.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거는 하이트 진로, 그리고 주거와 관련되는 것은 없고 문구류에 모나미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팩트로만 따지다라고 하면은 연속성 있는 매출은 술에서만 나왔다. 당연히 이제 일본산이 이번 불매운동 테마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식품과 관련된 것은 요거는 다 뭐예요? 방사능 위험성 때문에 회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어차피 2020년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회피 심리가 미리 앞당겨져서 나타난 것일 뿐 별반 다를 거 없다. 다만 그 부분이 한쪽으로만 쏠린다라는 거. 결국에는 주식은 실적이 곧 주가잖아요. 실적이 성장을 해야 주가 역시도 성장을 하는 거죠. 실적이 안 받쳐주면은 주가도 하락하는 것이고. 근데 실적 상승이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나타났다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주가 역시도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는 따라가더라도 횡보를 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실적 성장, 그리고 배당 성향이 점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흘러내리거나 잘 버텨줘야 박스권이라는 거죠. 이 다음에 어떤 것이 제시되어야 하느냐? 경쟁 업체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시장에서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독점 체제가 유지돼야지 유지가 될 것인데, 과연 그러겠냐고요.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국내 주요 스파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가성비로 입을 수 있는 의류 브랜드죠. 거기에 대빵이 유니클로였는데, 유니클로는 계속해서 실적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힘입어서. 그래서 이 매출들이 다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스파오 같은 경우가 이랜드고, 그리고 탑10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성통상인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효과를 입었다. A세컨즈 역시도 삼성물산이긴 한데, 삼성물산은 원래 애초에 삼성전자와 연관된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서 이 매출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이런 것들은 그냥 삼성전자 낙수 효과로 인해서 내부 거래라고 하죠. 요것으로 오르는 거고, 불매운동 여파는 효과나 여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 신성통상 역시도 2019년도 여름 가을 매출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뿐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유니클로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탑10 뿐만 아니라 H&M, 스파오, 자라, 데이즈, A세컨즈 등등 국내외를 넘어서는 스파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불매운동은 단순히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이지 애국 심리를 자극하긴 하지만 해외 브랜드까지 다 사지 말라는 그런 흥선 대원구 같은 쇄국 정책의 그 심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번 마케팅은 세국 정책이 아니라 애국 심리를 자극하면서 유니클로만 말살시키자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니클로의 매출이 분산되는 효과 요거까지만 나타날 뿐 지속적인 성장 요거는 기대해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네, 하지만 그 부분을 깨고서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하이트 진로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번 연도 역시도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본산 맥주는 계속해서 불매운동이 진행될 것이고,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완전히 다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때려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산 맥주라고 하면은 칭따오가 대표적이죠. 칭따오 역시도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슬슬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 모나미 문구류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모나미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받은 것이지, 모나미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문구 시장에서도 일본산 제품은 하이테크였거든요. 가격 대비 깔끔한 성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었던 거고, 일본 내에도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유사품의 국내 제품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모나미는 그냥 일시적인 애국 마케팅의 그 효과를 받았었던 것일 뿐 지속 성장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까지가 적정 주가 흐름인 거고, 지금 A 파트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거품이다 라는 것으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라고 하신다면은 모나미 주식을 살 뿐만 아니라 모나미 제품도 계속해서 애용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셨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이미 입증이 돼버렸고요. 언제서부터? 작년 가을서부터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결국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서 박스권입니다. 이런 것이고, 다시 한번 일본 불매운동이 불어일으켜질 만한 포인트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성통상이든 모나미든 앞으로 이어질 박스권 요거 패턴 잘 파악해서 매수 매도 해가지고 탈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게 V자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이미 V자 반등 나올 기간은 지나갔어요. V자 반등 같은 거는 이러한 부분을 V자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하이트 진로 같은 진짜 실적 성장 관련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일정 수준 반등이 나와서 박스권 고가를 터치할 때 매도하고서 다른 테마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하필 또 지금이 실적주,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주목받는 시기이긴 한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불편한 사실이 계속해서 불편한 상태로 남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신성통상 모나미 같은 종목에 계속 물려 있어야 될 겁니다. 언제 또 한번 신바람 애국 마케팅에 바람을 탈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놓고서 세기를 모색하셔라. 요거는 사실 마이너스 30%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0%라도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하고서 지금 시장에서 올바른 테마로 갈아타신다라고 하면은 단번에 마이너스 30%를 메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마이너스 15%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자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뉴스가 떠들썩하게 움직일 때는, 이슈가 커질 때는 사지 마셔라. 뉴스 일면 헤드라인에 장식될 때에는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고 절대로 사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 사실 이걸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에 안 물렸겠죠.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종목 가고 못 갈 종목 못 가는 타이밍입니다. 하이트 진로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숙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볼 수 있는 시장 핵심 종목, 그리고 순환되고 있는 테마주 같이 매매해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현재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2020년에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